좋습니다. 일자팔이 필요 없나? 나 오늘 왜 나,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 얘기했어? 파동의 굴절, 굴절까지 설명을 했고 이게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준비하세요. 자, 67페이지 보시면 파동의 굴절.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보고 파동의 굴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기서 파동 굴절을 본다. 파동의 매질 1에서 2로 진행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일정하다라고 되죠. 이제 굴절되는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매질이 정해졌을 때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 예를 들면 공기에서 물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온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비는 항상 똑같아요. 만약에 입사각을 내가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커지게 될 거고요.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굴절되는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매질에 따른 굴절되는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게 굴절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굴절 사인 누구니? R분의 사인 I는 얘네들은 무슨 차이를 했어? 속도 차이를 했지. 그럼 V 2분의 V 1이 되고 V는 어떻게 돼? F 람다죠. 그러니까 누구니?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보실 거 이렇게 합니다. 파동이 진행이 왔다라고 보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가 왔고요. 또 하나가 왔습니다. 파동이 됐죠? 파동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수직하게 그려놨습니다. 됐죠? 지금 여기서 내가 입사각을 그릴 거 이렇게 됐어? 요 각이 입사각이죠. 법선을 그렸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게 90도고 여기도 90도죠. 그럼 요 각은 얼마예요? I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 간다. 자, 여기 매질 1번이라고 하고 여기 매질 2번이라고 합니다. 얘를 빠른 매질이라고 하실 거고요. 이게 느린 매질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A라고 합시다.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왔죠. 여기까지. 그러면 1번 파동, 2번 파동, 1번이 같이 오는 거에서 1번이 A에 도착했을 때, 즉 파면에 도착했을 때 B는 아직 파면에 도착 안 됐습니다. 그러면 B가 B 프라임이라는 것까지 오는 동안 이쪽도 가야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1번이 빨라, 2번이 빨라. 1번이 빠르죠. 그럼 두 개는 시간이 같은 건데 얘가 오는 동안 얘는 조금 덜 오겠죠. 좀 이렇게 가야겠네요. 좀 덜 오겠죠.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거리가 이만큼이면 얘 조금만 가야 돼요. 왜냐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 나에게 이해돼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면이 생겨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오던 면이 여기서 수직하게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면이 생기죠. 즉 얘가 B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동안 A에서 A 프라임으로 이동해 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법선을 그릴 겁니다. 됐어? 법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요 각하고 됐죠? 요 각은 어떻게 돼? 서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각을 여기 각을 뭐였어? 이걸 보고 굴절각이었지. 여기서 굴절각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옆에다 조금만 그립시다. 있을 거고요. 50도가 됐죠? 그 다음에 50도가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각이 I가 되고 이 각이 R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A 프라임, B, 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게 온 거고 여기가 온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사인 I는 어떻게 보여요? 사인 I는 어떻게 보여요? A 프라임 A, B 프라임 분의 B,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사인 R은 어떻게 입어요? A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했어? 사인 R분의 사인 I라고 하는 사인 값의 B는 약분시킬 수 있죠. 그럼 누구야? 결국엔 A 프라임 분의 B 프라임이죠. 맞아? 즉 간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간 거리라는 얘기는 이게 뭐야? 이게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지. 결국엔 누구를 뜻해요? 속력을 뜻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보이 1, 보이 2. 즉 매질 2번에서의 속력과 매질 1번의 속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당연히 파장이 되는 것까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 값에서 사인 R분의 사인 I라고 하는 것들은 속력 차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를 물어볼까? 첫 번째, 매질 1번에서의 속력을 얼마라고 주어진다면 매질 2번에서 속력이 얼마나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매질 1번의 속력이 얼마라고 주어지면 매질 2번에서의 속력이 얼마나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다고. 또 나온다. 만약에 사인 값이 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왜냐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굴절되는 이유가 뭐랬어?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했었지. 그럼 속도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까지 처음에 이게 누구야? 굴절할 때를 얘기한다. 근데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파장은 달라지죠. 속력이 달라졌으니까 파장은 달라지죠. 근데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갑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파동에 대한 전체 설명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 빛에 관련된 법칙이 나와요. 빛에 관련된. 그러니까 빛은 약간 더 들어가. 빛은 뭐냐? 굴절률이라는 말이 나와. 굴절률. 누가 나온다고? 굴절률. 굴절률은 어떤 걸 보고 굴절률이라고 이러냐? 이거 먼저 적을래? 다 적었어? 괜찮아? 그럼 일단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와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비 이걸 얘기해요. 절대 굴절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속도와 매질에서의 속도의 비율을 따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굴절률 N이라고 해요. N 그러면 누구니? V분의 C라고 하는데 C가 누구야? 빛의 속도. V가 누구야? 매질에서의 속도. 이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이건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식을 조금만 변형시킵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V는 N분의 C라는 나오죠. 이해됩니까? V는 N분의 C까지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굴절률이 크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굴절률이 크다?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죠. 자, 이거 지웁니다. 치워도 되죠? 그럼 일단 여기서 뭐가 됐다고? 굴절률이 크다 무슨 뜻이라고요? 속력이 느리다라는 뜻이죠. 굴절률이 크습니다. 그럼 뭐라고? 속력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굴절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뭐가 된다? 굴절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 더 느려지고 많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대요. 그러니까 두 매질 사이에 굴절이 많이 될수록 그만큼 속도 차이가 크니까 굴절률 차가 커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쓸 겁니다. 공기의 굴절률을 어떤 걸로 볼까요? 1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 굴절률을 진공에서의 굴절률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얼마나 잡습니까?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문제 나올 때 어떤 걸 구하라고 하면 굴절률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걸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면 나 다시 한번 본다. 쓸 거 쓰시고 조금 더 볼게요. 이제 거기서 남아있는 내용 좀 설명할 거고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 좀 지우고.
왜 힘들어? 근데 다 겪어야 될 일,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될 거. 자 그럼 다 사인 I 사인 날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다? 오이 초분의 오이 원이에요.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N1이라고 할 거예요. 1에서 2로 갈 때를 얘기를 해요. 즉 첫 번째 매지에서 두 번째 매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가 뭐야? 여기 보면 N2분의 C죠. 위에 건 어떻게 돼? N1분의 C죠. 네. 그럼 약분돼야 돼요? 그럼 얼마 됩니까? N1분의 N2가 되겠죠. 당연히 이건 누구? 람다 2분의 람다 1은 맞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누구만 달라요? 속도와 굴절률은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라고요.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고요. 이해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제가 뭐다? 이렇게 공기입니다. 45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게 30도래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의 굴절률은 얼마니까 찾으세요. 물의 굴절률은 얼마니까 쓰세요. 이렇게 됩니다. 물의 굴절률은 얼마일까요? 됐어요. 잠깐만요. 나중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물 없어서 어떤 거요? 물 물이고 공기요. 45도. 45도, 30도. 좀 크게 쓸까요? 괜찮아요? 엄마 보고 싶다고요? 비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 귀에 불안 들어요. 안 들려요. 왜 이건 안 들리지? 몰라요. 뭐라고 했어요? 되게 크게 얘기해. 모르겠는데요. 근데 분명히 항상 집에 보내드리죠 항상. 제가 집을 안 보내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일찍 끝낼 겁니다 진짜로. 이따가 10시에 안 끝낼 겁니다. 이따가 9시 55분에 안 끝낼 겁니다. 네? 9시 반? 꿈이 너무 크고요. 이따가 9시 50분에 끝낼 예정인데 그건 예정이라고. 항상 기차, 지하철 이런 게 연착이 있더라고요. 지하철도 연착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예를 들면 뭐 3시 10분에 도착한다 그러는데 12분이나 14분 이렇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종종 많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 그러니까 다음에 9시 45분 자, 이거 됐어요? 낙이 얼마예요? 낙이 마침 일찍 갑니다. 야, 잠깐만요. 아니 그래. 낙이 마침 일찍 갑니다. 이상했는데? 이상하게 상관없어요. 아니 저기 써 있는 거 대입만 하면 돼. 루틴이 나왔어요 얘. 루틴이 나왔어요? 네. 어이씨 진짜. 아 맞아요? 맞아. 자, 다시 보십니까? 사인 어떻게 됩니까? 사인 이렇게 돼요. 사인 32도, 사인 45도죠. 그러니까 일단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n 누구에서 누구로 공기로 갔죠? 공기분의 n 물이죠. 공이. 그럼 얘가 1이죠. 그러니까 모래 굴절이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게 누구야? 방금 얘기했다. 까비. 아니 이상하게 나왔다라서 루트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안 나오는 저렇게 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경우 루트 2 아니면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각도는 특수각이 나와요. 뭐 그런 경우들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특수각이나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세분절 저렇게 쉽게 문제. 나올까 과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말고요. 이 문제의 예, 즉 다시 말하면 누구야? 기억, 니은, 디가 그중 선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가 나오죠. 이걸 구워서 이렇게 나오진 않죠. 선지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빛의 굴절이라고 해서 그거 뭐야? 반원구 있죠. 반원구. 보이세요? 반원구가 어디 있어요? 아, 거기 맨 밑에 있는 그림이요. 이게 반원구예요? 네. 근데 거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빛이 오죠. 이렇게. 법선을 그립니다. 됐죠? 근데 얘가 이렇게 꺾여서 와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요 길이의 b가 누군가? i가 되고 이게 r이죠. sin r분의 sin i는 이걸 a 프라임을 하고요. b 프라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누구예요? a a가 아니라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가 무슨 b? sin 값의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기억하셔요? 만약에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지면 커졌네? 그럼 얘도 커져야죠. 이렇게 꺾여야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옵니다. 이따가 화학할 때는 딱 애들 오자마자 바로 음료수 시켜서 먹으면서 시작할게요. 그게 낫겠죠? 빨리 화학하고 싶어요. 나도 살짝 배고파서 그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다 했어요 지난번에. 이것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역학보다는 훨씬 쉽긴 하죠. 역학이지 뭐. 근데 너무 개념이 많아요. 재미는 역학이 재밌죠. 재미는 역학이 재밌는데 얘는 개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것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은 아까 이제 굴절에서 변하는 것들, 안 변하는 것들 그런 걸 물어보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각을 물어보고 굴절률을 주고 몇 도가 될 건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굴절률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각도를 바꿨을 때 뭐 달라지는 것들이 뭐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또 굴절이 이런 현상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반사 갖고 문제가 같이 출제가 돼요. 전반사 출제되는 것들은 매질을 공기 A, B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다시 A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질을 달리하면서 굴절되는 정도를 갖고 굴절률을 비교하세요. 혹은 마지막에 이제 C에서 A로 나올 때 굴절 각이 몇 도가 될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밑에 가실게요. 자, 68쪽.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이 나와 있는데 매질의 굴절률이 그 매질의 빛의 속력은 느려짐으로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없은 쪽으로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자, 매질에서 빛의 굴절 정도 비교라고 됐을 거예요. 자, 일단 공기가 있고요, 물이 있고 유리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죠. 누가 제일 많이 꺾였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꺾였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뭐야? 굴절률이 제일 크다. 그랬다는 얘기는 속력이 제일 작다, 느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거기서 속력이 제일 빠른 건 누구예요? 공기죠. 공기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누굽니까? 물이죠. 공기를 껴버리고. 이거 맞췄으면 바로 끝내려고 했는데 까비. 잠깐만 제가 아직 말 끝났어요. 나경이 아직 입을 안 자, 쳤. 끝났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력이 작을수록 빛의 굴절한 정도가 크다. 이거 다 설명했어요. 밑에 보시면 빛이 굴절한 정도가 클수록 진행 속력이 느리다까지 보시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공기가 제일 빠르다고 나와있죠. 자, 밑에 보시면요,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45도, 28도 있죠. 여기서 유리의 굴절률은 얼마인가요? 유리의 굴절 얼마인가요? 시간을 주세요. 불보다 커요. 그러신데요. 계산 이렇게 하면 계산은 안 나옵니다. 계산해라는 왜 사인 28도를 계산할 수 없죠. 만약에 이걸 계산해라 나오면 사인 28도가 뭔지가 나와요. 문제에서 조건을 붙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지금 2분의 1보다 좀 작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돼. 그다음 밑에 보면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보이세요? 자, 그래프 그림 같은 게 두 개가 있죠. 파동이 전달해 오는 게 두 개인데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에 보면 뭐습니까? 매질 1번과 2번을 봤을 때 파장이 누가 더 길어요? 매질 1번과 2번 중에 파장이 누가 더 길어요? 매질 1번이 길어요? 매질 2번이 길어요? 파장이 간격 보는 거 간격 1번이 크죠? 1번이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크니까 속력도 크다는 얘기죠.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올 때 파장은 짧아지고 있잖아요, 맞죠? 네. 속력이 느려지고 있으니까, 맞죠? 그럼 파장 속력은요, 매질 1번이 매질 2번보다 크다라고 되고 입사각과 굴절각을 보면 누가 커요? 입사각이 더 크죠. 일단 파장 매질 1번과 1번이 더 크다라는 설명드리고 굴절률 1, 2는 1보다 크다라고 됐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얘가 이게 1보다 크다. N1, N2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N2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린 곳,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서 밑에 갑니다. 왼쪽 오른쪽 다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밑에 보시면 자연에서의 굴절 현상 나있죠. 자, 물속에 잠긴 물체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이고 일부분만 잠긴 물체는 꺾여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곡 같은 데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을 딱 봤을 때 얕아 보이는 게 되게 많죠. 근데 들어가면 깊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쯤 많이 죽냐면 이제 남자애들이 많이 죽는 시기,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죽는 시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죽어요. 괜찮아. 친구들끼리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릅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친구들끼리 여름에 놀러 가죠. 계곡으로 갑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계곡으로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 술을 마시겠죠. 술을 마시면 계곡에 빠져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빠져드는 것 중에서도 자기는 수영을 못하는 놈들은 안 들어가요. 안 죽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놈이 아니라 잘한다고 자부하는 놈들은 들어가죠. 근데 생각보다 깊어요. 긴장하죠. 그러니까 더 허우적대다가 빠져 죽는 겁니다. 괜찮아, 안 죽어. 근데 죽어요. 근데 실제로 근데 유명한 계곡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명씩은 죽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계곡들은 1년에 한두 명씩 꼭 죽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데 안 들어가면 낫고요. 여기 딱 가면 귀신이 바로 잡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야? 저녁 때 가면 저녁 때 밤에 들어가면 귀신 발을 잡고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그거? 왜 이상하지? 아니. 아 그래 무서워요 그거? 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고 있어? 난 저거 아빠가 얘기해줬단 말이야 계곡에서. 이제 이거 7시 넘어서 물에 들어가면 그거 확실히 안 들어가게 잡는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빠가 7시 넘어서 네가 물놀이 가자고 할까봐 구라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섭단 말이야. 아무튼 안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그렇죠? 구명조끼리 입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남자들은 구명조끼 안 입죠. 검거? 그렇죠. 겉멋이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죽이는 건 겉멋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는 게 그렇게 지금 세빈이도. 난 수영 못해. 수영 못하면 잘 안 들어 아예 안 난 들어가. 잘안 발만 닿는 안 들어가잖아요. 나 허리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럼요. 잘 안 들어가. 아치 넌 근데 조금만 더 허리. 일단 계곡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가다가 깊이가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더 빨리 위험한. 안전한 수영장에서 깊이가 일정한 수영장은 물이 수영장. 더럽죠. 수영장은 물이 더러니까 그거보다는요 계곡이 낫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얕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하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훅 빠지면요 사람이 당황해서 몸이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면 몸이 더 가라앉습니다. 사후 경직은 죽은 다음이고요. 사람마다 몸뚱이가 크기 때문에 사후 경직 시간이 좀 길긴 하고요. 뭐 소가 제일 길긴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회 같은 경우 죽인 다음에 바로 먹는 이유가 그 사후 경직됐을 때 그 단단함을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며칠 정도 지내죠. 그러니까 뭐 사후 경직 다 지난 다음에 감칠맛 즉 아미노산들이 많이 분해가 된다.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 많이 만들어진 그 맛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르죠. 며칠 지나면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숙성이라는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소 피부는 이렇게 예쁘진 않겠지. 같은 경우는 죽이면요 바로 죽인 다음에 근육이 우리가 그걸 배웠죠. 액틴, 마이오신 배웠죠. 이게 수축이 된 상태예요. 수축이 있는 상태가 이제 풀어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ATP가 다 된 다음에 풀어져야지 부드러워진다라는데 그게 된 상태, 사후 경직된 상태에서 먹으면 질겨요. 못 먹어요. 동물도 죽으면 네. 그 부패하면서 몸이 불어나요? 거인화해? 거인화라는 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고래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 죽어서 고래가 나오면 터지 터지는 경우는 가스. 내부에서 그 세균들이 걔네들을 부패시켜서 가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버티는데 가스가 많아지더라도 근데 못 버티는 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인간은 안 터지죠. 인간은 터지는 게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입이나 이런 곳을 구멍을 구멍은 통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 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썩는 게 좀 많죠. 근데 일단 그 외부에서 즉 지나가다 죽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뭐 다쳐서 죽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상처난 것들이 많으니까 뭐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져나간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 같은 경우도 메테인 가스가 배에 많이 차면 그걸 빼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서로 강제로 방구를 끼게 하는 거예요. 강제 공구 끼는 게 아니라 이런 호스관 가지고 뚫어가지고 여기로 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럼 죽는다니까. 근데 죽게 냅두면 돼. 요새 네가 생각해봐. 너의 뭐지? 너 방구를 못 껴가지고 배에 방구 가스 차서 죽는다고 생각해. 어디로 억울할 것 같아. 슬프지 않겠지? 어떻게 먹힐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놈은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질이 안 좋지 않을까? 그 고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고기가 별로 좋지 않을까요? 사람도 그렇고 냄새가 좀 배는 게 있으니까 아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막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내 뭔가 이상 탄내가 나. 응? 탄내가 나. 뭐 이상. 내 이게 지하철 손잡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담배. 그렇지. 담배 제 옷이 탄. 그게 탄 게 아니라 담배 쩐내가 몸에 다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담배 쩐데 너무 싫어. 버스 오늘 미친 거였어요. 내 버스 탔거든? 근데 앞에 아저씨인데 옆에 할아버지야. 근데 할아버지한테 안 드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입을 열면 털 것 같은 거야 담배를 지금 진짜로. 뭐 이럴 것 같은 거야 진짜. 담배 냄새가 되게 좀 그래요. 냄새 그래. 담배 냄새 못 때문에. 몸에 묻어있는 딸기맛 그런 거 있지 않아? 어떤 있죠. 성분이 그런 거 냄새 이것도 그래도 나요 냄새. A 코스도 냄새 많이. I 코스가 A 코스. 근데 왜 이렇게 잘 왜? 알아? 그거 알고 냄새가 왜 많지. 이렇게 잘 알아? 얼마나 잘 알고 사촌 오빠가 아이코스를 피는데 갖다 들어오면 약간 역겨운 딸기 향이 나. 쌍포만 딸기가 아니야. 딸기가 거의 숙성. 전자담배를 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이 어쩌고가 많이 나는데요? 싸갑니다. 전자담배를 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 민지야. 자, 그 정도 보시고 두 번째 신기루나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단 뭐가 됩니까? 굴절이라는 현상이고요. 렌즈 모양에 따라 빛이 모이거나 퍼진다라고 썼죠. 빛이 모인다, 퍼진다. 이런 것들 뭐야? 빛이 모이는 것들은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고 썼죠. 그럼 느린 쪽으로 빛이 어떻게 될 거야? 자, 일단 렌즈가 있으면 렌즈가 이런 볼록 오목이 있죠. 그럼 빛이 어떻게 돼? 얘는 모일 거예요. 와서 갑니다. 가운데 두꺼운 쪽이 더 느려요? 아니면 얇은 쪽이 느려요? 두꺼운 쪽이 더 느리겠죠. 맞죠? 그러니까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죠. 두꺼운 쪽으로 꺾이고요.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렌즈는 어떻게 된다? 두꺼운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퍼뜨려주는 거고 모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쪽 겁니다. 낮보다 밤에 소리가 더 멀리까지 퍼진다 했죠. 낮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고요. 밤말은 왜 그럽니까? 그 밤에 소리가 내려간대요. 다시 말할 때 봐. 여기서 낮의 경우는요. 자, 여기가 위쪽이고요. 아래쪽입니다. 자, 뜨거워집니다. 누구부터 뜨거워질까요? 땅부터 뜨거워져요. 그럼 땅에서의 열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가 뜨겁습니다. 여긴 차갑죠. 상대적으로 아직 덜 열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럼 소리는 뜨거운 게 빨라요? 차가운 게 빨라요? 제가 그럼 어떻게 돼? 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차가운 쪽,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죠. 위로 갑니다. 그래서 낮만한 새가 듣는 거야. 밤만 어떻게 누구부터 식어요? 과학적 인재였어. 과학적이에요. 식는 건 누구부터 식어요? 땅부터 식어요. 그럼 땅이 먼저 식어요. 땅이 먼저 식었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더 차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건 차갑고 얘가 상대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가요. 소리가 이렇게 밑으로 깔리죠. 그러니까 밤만은 쥐가 듣는 이유가 소리가 깔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낮하고 밤에 낮에 같은 소리가 위로 가죠. 그러니까 소음이 그러니까 소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퍼져가요. 그러니까 낮에 집회를 할 때 뭐가 돼? 소음에 대한 뭐 제한 소음이 있을 거냐? 그 소음이 밤보다 더 커요. 밤에는 더 적죠. 왜 소리가 모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아파트 단지 딱 들어서 민지야라고 소리 불렀어요. 그럼 낮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낮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왜? 그러니까 소리가 퍼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나 너네 앞에서는 질러도 돼요? 들릴까요? 12층까지. 뭐 밤에 하면서 가능해요. 쪽팔리긴 하겠죠. 나 위에 부르고 튀어야지. 들리든 안 들리든 뭐 쪽팔리는 거. 그러니까 네가 쪽팔린 거보다 얘가 더 쪽팔릴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제 며칠만 여기 편. 외칠 거야. 그래서 세비라도 원세비 막 불러대야죠. 그래. 어디 나 21. 21동 12층에 살고 있는 세비나 이렇게 불러야죠. 너 1호였나 2호였나? 22동 1204호야. 주거지를 까발려.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밑에 5번에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진행된다와 불절 현상 이용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거는 지금은 확인 못 하겠습니다만 문제 꼭 푸셔야 돼요. 진짜 문제 푸셔야 돼요. 문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잠깐 되니까 뭐 한 점만 볼까요? 한두 점 볼까요? 여기 점심시간 수업 문제 안 듣고 하는데. 13번 해보실래요? 75쪽? 실수로 네, 13번. 나딱 13년 보고 13번 보고 있으면 13번 풀어보죠. 나한테 물어보세요. 네. 맞잖아요. 진동수는 변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니은 맞아야 들려요. 들리죠? 몰라. 진동수는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 했죠.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니은은 이런 거나 무조건 틀려야죠. 그렇죠? 진동수 A에서 B로 작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 간격이 뭐야? 간격이 파장이죠. 그럼 간격은 어떻게 돼? 위에 게 구간 A가 간격이 좁아요? B가 좁아요? A가 좁죠. A가 좁다는 A가 느린 거 B가 빠르다는 얘기죠.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A에서 B보다 작다. 기억 맞죠? 그럼 디귿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사각은 60도라고 했어요. 입사가 몇 도입니까? 30도가 돼야 되죠. 60도가 됐습니까? 이러면 돼요. 어려워 보이는 거 없나? 어려운가요? 네. 자, 물결파 했을 때 물결파 이거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하죠.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이 뭡니까? 물이 출렁출렁하다 보면 밝아 보이는 데도 있고 어두워 보이는 데도 있고 위에서 봤을 때. 근데 밝아 보이는 데가 마루예요. 어두워 보이는 데가 골입니다. 됐어요? 마루가 높은데 골은 낮은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루가 밝은 거고 골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밝은 곳과 밝은 곳까지 사이가 그러니까 파장이 되는 거죠. 어두운 곳까지가 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밝은데 왜 밝으냐? 위에가 반사를 할 때 빛이 이렇게 모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빛이 반사해서 올 때 이게 모여요. 빛이. 즉 볼록 렌즈 역할이에요. 볼록 렌즈 역할. 그래서 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였으니까 밝아 보이는 거고 밑에는 어떻게 돼?
오목 렌즈의 역할이에요. 오목 렌즈. 그래서 빛이 아. 퍼져져. 그래서 어두워. 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록 올라와 있는 높은 부분은 뭐라고? 오목 렌즈의 역할하고 밑에는 볼록 렌즈의 역할하니까 빛을 퍼뜨리고 모여서 빛이 좀 달라 보이죠. 됐습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합니다. 내시경. 자 이제 80페이지로 80페이지. 전반사와 전자기파. 아. 전반사. 아. 전반사라는 것들 어때요? 전반사. 전반사. 말 그대로 전반사는 전부 반사되는 거예요. 뭐라고? 전부 반사. 빛이 매제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 반사하는 거죠. 이걸 전반사라고 해요. 빛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하는 걸 보고 전반사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간다 생각하면 그럼 입사각이 있을 것이고 굴절각이 있어요. 맞죠? 그럼 얘가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크죠? 네. 그럼 빛이 온다 치면 오면 튕겨가고요. 굴절도 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사 광선, 반사 광선, 굴절 광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이 입사 광선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사각도 당연히 커지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까지는 가겠죠. 즉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전반사라고 하는 현상은 어떨 때입니까? 전반사라고 하면 굴절각이 90도 이상이 될 때를 전반사라고 해요. 90도가 될 때. 90도가 됐다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봐봐. 이렇게 써 거예요. 응? 이렇게 써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쏜 거죠. 내가 이거 빛을 쏜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얘가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합시다. 됐죠?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죠. 이 상태는.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죠. 90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매질의 경계면에서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뭐가 일어난다고 하는가?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보시는 것입니까? 전반사부터 봅시다. 빛이 진행하다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자고 전부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임계각과 전반사가 있을 건데 임계각과 전반사를 보시면요. 자, A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B의 경우가 있을 거고 C의 경우가 있는데 제일 처음 그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오는 경우 있죠. 수직으로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굴절 일어나니라? 안 일어나요. 그냥 없습니다. 두 번째 A는 어떻습니까? A는 입사각이 있죠. 굴절각이 있죠. 즉 굴절이 된 거죠. 굴절이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죠. 근데 B는 어떻습니까? B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사각이 임계각이라고 적혀 있죠. 네. 임계각은 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럼 얘는 B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고 있죠. 그럼 C에서 전반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B 다음부터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럼 다시 밑에 갑니다. 임계각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계각은 누가 일어나기 위한? 그렇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각 이걸 보고 임계각이라고 해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각을 보고 임계각이라고 그러죠.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임계각 뭐라고?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각을 보고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C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뭐야? I, C일 때는요. 굴절각이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사인 90도 분의 사인 IC는 어떻게 됩니까? 외질 1번에서 외질 2번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사인 IC는 N1분의 N2가 되고 누구야? N1과 N2 중에 누가 더 굴절이 크대?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잘못 나왔어요. 두 번째 거. 사인 90도분의 사인 i는 n1분의 n2이므로 사인 i는 n2분의 n1이라고 됐죠. 그거 n1분의 n2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1이 더 크다. 요거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전반사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전반사는. 그러니까 전반사라고 하는 것들은 전반사 이런 조건들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본다. I see 알았다고. 아니 저기 IC라고 I see 맞아요. 그러니까 임계각일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보다 커야 돼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 이상이 돼야죠. 임계각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됩니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 정도 좀 되겠고요. 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라는 매질이고 B라는 매질이에요. B이 공기죠. 옵니다. 아, 이거 좀 봤고요. 됐어요? 이 각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빛이 와서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튕겨나서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입사각이죠. 그럼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IC라고 했습니다. IC라고 했어요. 됐죠? 입사각이 증가되면 전반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A, B 사이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생각 중. 생각 중이에요. 너무 제가 다그쳤죠? 미안합니다. 지금 하나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요. 안 일어날 것 같아.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입사각 빛이 들어오죠. 공기에서 A로 갔습니다. A라는 매질로 들어갔을 때 굴절되겠죠. 근데 이게 가다가 B와의 경계면에 반사를 해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됐죠? 이때 각을 임계각이라고 잡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안 일어나요. 전반사가 아니요 IC가 저쪽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라고 물어본 거라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냐면 저기 저 각도가 쪼그라들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할 때 입사각이 커진다라고 생각해보면 입사각이 커졌습니다. 그럼 인기가 그럼 이 각이 이렇게 되겠죠. 이 굴절각도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누구냐? 이 각,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입사각이 이때 A와 B 사이의 그 입사각이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I라는 이 입사각은 IC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매질은 우리가 굴절률이라는 거 하는 걸 갖고 이따가 광통신할 거거든요. 광통신하면서 누가 코어로 쓸 수 있는 게 누구고요? 클리딩으로 쓸 수 있는 게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이건 쉬워요. 인상 안 쓰셔도 돼요. 인상 쓴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될 거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임계각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을 얘기한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이때 보시면 그러면 빛이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매질의 경계에 입사할 때 빛은 전반사입니다. 됐죠? 두 번째 보십니까?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고 빛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며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반사의 특징들이죠. 전반사 이런 조건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우리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갈 때는요.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간다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안 됐어? 지금 적으세요. 나 괜찮아. 아 부분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냥 만두치 할래요. 갑니다. 자, 전반사를 이용하고 그걸 설명드리고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이 있습니다. 빛이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납니다. 됐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 일어난다 했었고요.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이 작다라고 했죠. 3번 좀 쳐놓고요.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이 작다. 줄 쳐놓고요. 이것 좀 어렵다. 뭐라고 쓰실 거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속도 차이가 클수록.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굴절률 차가 클수록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디다가요? 3번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이 작다라고 했죠. 두 매질의 속도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그만큼 많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각이 적어도 90도가 되겠죠. 거기 보면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와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럼 굴절률 차가 누가 더 커요? 유리에서 공기예요? 물에서 공기예요? 유리에서 공기죠. 즉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가 속도 차이가 더 크죠. 속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니까 누굽니까? 임계각이 더 작죠. 유리는 42도 정도고요. 근데 물은 몇 도입니까? 48도 정도죠. 훨씬 더 작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죠. 이해됩니까? 일단 81쪽입니다.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 나와있죠.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컵에다가 이거 물을 담아놓습니다. 물을 담아놓고 물이 여기 구멍을 뻥 뚫으면 물이 이렇게 가죠. 근데 레이저로 쏘면요 어떻습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레이저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됐어요? 이것도 전반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 때 이것도 각도, 즉 물이 어느 정도 속도로 빠져나갈 때의 경우예요. 물이 쫄쫄쫄 나갈 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갈 때 같은 경우 물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실제로 물을 보면 이렇게 그려주면 빛이 이렇게 가요. 전반사 일어나서 이렇게 가고 전반사 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튕겨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됐습니까? 뭐 프리즘 레이저 있고요. 광섬유 같은 경우죠. 광섬유 같은 경우도 빛을 전반사를 이용한 거죠. 근데 광섬유 같은 경우 요즘에 수술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해요. 수술할 때 많이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요즘에 개복 수술 안 하고 그냥 내시경 수술을 하죠. 구멍을 빵빵빵 세 군데를 뚫어요. 하나는 도구가 들어가는 곳, 도구, 수술 도구.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카메라가 들어가는 곳, 봐야 되니까. 세 번째 하나는 빛이 들어가야 밝히죠. 세 군데 구멍을 뚫어서 그때 수술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개복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게 뭐가 됩니까? 훨씬 더 회복이 빠르죠. 그 째는 것보다 어떻게 돼? 구멍 뚫는 것이 낫죠. 수술하기도 편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환자들의 미용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요. 수술에 대한 회복력 이런 것들 따지면 개복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뭐 맹장 수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배를 가르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배를 갈랐어요. 갈라서 하고 그다음 막 그랬었어요. 야, 그러면 예전에 어떤 선생님 우리 팀이었던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맹장인지 몰랐었던 거죠. 일주일 지나도 병원에서 퇴원을 못해. 병원에서 계속 약을 쓰는데 병원에서 낫지는 않는데 나중에 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였더라고요. 굉장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하는 일 뭐예요? 맹장은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한때 유행했던 게 미국에서 그런 게 유행했다고 그래요. 사람 맹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어린애들을 어린 아이일 때 맹장을 잘라버리는 거. 나중에 맹장이 있으면 터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애초에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자란 애들 같은 경우는 몸의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는 게 연구를 한 결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맹장이 있어도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뭐 선택, 취사 선택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뭐 별다른 뭐 이유가 없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면 태워되지 않을까요, 진리게? 퇴화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점점. 즉 다시 말하면 예전 그러니까 그 맹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내장 그 소장의 길이 세정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음식물들을 익혀 먹음으로 인해서 뭐야 소화를 그만큼 잘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가 거죠. 그러니까 길어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뭐야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소화를 해서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짧아진 겁니다. 참고로 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좀 전에 하나님은 그냥 한 말입니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도 없고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겠고요. 불가능이죠. 제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본 영화도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하지만 무섭다. 생긴 게 좀. 불귀신 이것도 뭐 솔직히 선생님 귀신 믿으세요? 귀신 믿냐고요?
귀신을 본 적도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불가능이죠.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런 실험도 있거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간 질량에서 뭐 몇백 그램, 200g, 100g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실험했대요. 살아있을 사람 때 죽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질량을 계속 재는 거죠. 죽은 다음에 계속 냅뒀더니 점점 질량이 감소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감소된 건 다른 내가 이유가 보기에는 있잖아. 다른 이유가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아니라요. 영혼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냐면 수분 증발. 수분 그게 짧은 시간에 그거 금방 수분 증발되는 건 아니고 몸에 있던 기체나 이런 성분들 자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영혼이라고 있는 거죠. 영혼이 빠져.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나가는데요? 그럼? 그냥 피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코로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코로 코 입 이렇게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거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나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일단 외계인 믿어요. 외계인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나 그게 발달이 됐는지는 모르죠. 나는 UFO도 봤는데. 몇 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계 생물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가능하죠. 지구에 인간만 산다는 게 지구에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태양계에서만 우리 은하에서만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있는데 2천억 개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생물. 우리 은하에서만 2천억 개 은하도 있다는 여러 거예요. 개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은하 군도 있고 은하 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은하들이 겁나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구의 환경이 아니어도 극한의 환경에서만 사는 생물이 있을 수 있잖아. 극한의 환경 우리 기준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구에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민지가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삐리삐리. 약간 떴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계인이라면 됐습니까? 너무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데. 외계인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는 외계인들이 보면 괜찮겠지. 우리가 외계인이죠. 그렇죠. 근데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 생물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 외계 생물체라고 근데 인간 중심적으로. 어. 그래서 막 보낸다 왜 우주에 뭘? 뭐가? 그 뭐지? 그 어디 있는지 여기 그. 근데 그거는 몰라요. 나는 짬수가 이제 그 정도 보시면 81쪽은 내려 다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누구니 82쪽 겁니다. 보세요 82쪽. 82쪽이면 광섬유라고 있어요. 광섬유 보이세요? 네. 빛의 전송식 개수는 소면모의 관을 보고 있고 광섬유라고 불러요. 중앙에는 굴절률이 큰 코어를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이 감싸고 있는 모습 알아두셔야 돼요. 코어가 있고 클레딩이 있죠. 가운데에 누굽니까? 코어가 있고 바깥쪽에 클레딩이 감쌉니다. 됐어요? 근데 코어 쪽으로 정보가 가야 돼요. 코어 쪽으로. 그럼 코어 쪽으로 정보가 간다는 얘기는 뭐야? 클레딩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클레딩 같은 경우는 빠른 매질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느린 매질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코어에서의 전반사를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코어에서의 전반사. 그래서 코어에서의 전반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코어가 훨씬 더 천천히,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방통식 나와 있죠. 거기 밑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맞죠? 보이세요? 레이저를 쐈는데 얘가 어딥니까? 코어 쪽으로 막 진행해 가는 거죠. 클레딩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맞죠? 클레딩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광통신, 음악, 영상 등과 같은 신호를 빛으로 전환시킨 후에 방소면을 통해 주고받는 통신 방식 전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선 통신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고 외부 전파에 의한 간섭이나 혼선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끊어지면 다시 연결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통신 됐습니까? 그래서 광통신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집에 인터넷 들어오죠? 들어오겠죠. 들어오지 않나? 이제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광통신으로 다 하죠. 그건 모르겠어요. 대부분 몇 메가에 집에? 몰라요? 뭐 100메가 이상이면 광통신이 거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메가 이상이면. 근데 요즘 100메가 쓰는 집도 없을 거예요. 500메가, 1기가 뭐 이런 정도로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른 거죠. 아무튼 그런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 그림 있죠. 그림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오기도 합니다. 문자 물론 2점짜리겠죠. 비문학에서 봤어요.
비문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2점짜리 이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이런 걸 갖고 출제를 하는데 2점짜리 중에서 뭐 있습니까? 거기서 전기 신호가 무슨 신호로 바뀌어요? 빛 신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신기라는 곳에서 즉 누구냐 레이저나 발광 다이od로 이용해서 빛을 바꿔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동해서 가다가 어떻게 전반선을 이용해서 가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신기, 광 검출기에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다시 전기 신호를 바꿔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통신의 장단점은 니네가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83페이지 밑에부터 즉 중간 정도부터 86페이지까지 내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갈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 해보고요. 기말고사 때 외우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이거 외우면 까먹을 것 같은데. 3번 정도만 보시면 다 외웠어요. 솔직히 왜냐면 I'm chicken. I have a chicken. 괜찮아요. My head is 붕어여도 괜찮아요. 붕어여도 딱 3번 정도. I am mosquito. 붕어가 더 낮아요. 모스키토. 아니 붕어가 닭보다 낮아요. 붕어가 낚시를 하게 되면 바늘에 찔리면 아프다는 걸 알아요. 조금 지나면 또 까먹어 또 먹어. 닭도 그러잖아요. 닭도 근데 밥 닭이 먹고 훨씬 나아요. 고개 들었다가 내가 밥을 먹었나? 이러고 다시 먹어. 아니 그 배고파서 계속 먹는 거예요. 걔들도 어느 적당히 먹고 되면 더 안 먹어요. 계속 먹진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속 먹어야죠. 얘들 같은 경우도 닭들도 그러니까 사료를 딱 주면 어느 정도 먹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방사를 하면 다른 데로 가서 움직이다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양계장 같은 경우는 뭐 양계장 같은 닭들이 계속 모이만 주워 먹죠. 그럼 걔네들은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미친 거예요. 같은 말로. 불쌍해. 개들 같은 경우도요. 조그만한 되게 큰 개들 같은 경우 조그만한 뭐 곳에서 공간에서 그냥 키우게 되면요. 개들이 한 곳에서 빙빙빙 돌아요. 미친 거예요. 동물도 정신병. 뇌 정신병 있을 수 있어요. 뇌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미치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한 곳에만 다 가둬둔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알아요? 올드보이? 아그 군만두. 아 군만두.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미치는 거죠 사람. 왜 군만두를 줘요? 나도 모르죠. 나 안 봤어요. 그 영화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기는데 그 유지태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하게 요가하는 것만 봤거든요. 요가. 그러니까 몸을 엎드렸다가 이게 머리야. 다리가 이렇게 이쪽을 향하고 엎드는 거야. 그럼 다리가 이렇게 들어져. 그거 들려요? 생각보다 잘 들려요. 아니 이 정도 몸 이게 완전 세운다니까. 그거만 괜찮으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안 되잖아. 나 중학생 때였으면 했을걸? 무용했잖아. 넌 고딩이라는 거지. 갑니다. 갑니다. 자, 그 정도 돼 있고. 일단 83쪽 가시면 전자기판 83쪽 해야 돼요. 83쪽에는 뭐 있습니까? 전자기판 아니죠? 전기전과 자기장 시대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보고 전자기파라고 부르죠. 누가 발견했다 그러면 솔직히 몰라도 되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기장과 자기장은 그렇습니다. 서로 세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극한. 우리가 축전기라는 게 있으니까 축전기가 뭐예요, 얘들아? 몰라요. 축전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교류가 있을 거예요. 교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전류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면서 뭐야? 충전을 해요. 그럼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방전을 하겠죠. 그리고 충전과 방전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했다는 얘기는 진동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가 생겨? 전기장이 생기죠. 진동을 하는 것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면 그거에 수직하게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겨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해서 퍼져나가는 걸 보고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또 하나 보다 얘가 이렇게 가죠. 전기장이 이렇게 간다면 자기장은 수직으로 가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수직입니다. 전기장의 방향이 이거라면 자기장 이런 식으로 가요. 전기장, 자기장 이런 식으로. 이게 전기장이라면 자기장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간다든지 뭐 가겠죠. 아무튼 수직으로 간다는 거 생각하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니 83쪽 밑에 보죠. 전자기파의 성질라 했죠.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요. 8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84페이지.
84페이지 위에 보시면 84페이지 위에 보시면 전자기파 종류 있을 거예요. 우와, 이거 파장이 제일 짧은 게 누구예요? 감마. 감마선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내가 FM 방송 얘기했고 AM 방송 얘기했죠. 네. FM 방송이 더 파장이 짧으랬어? 아니면 FM 방송이 더 짧다랬었어? FM 짧다랬었어요? 그럼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랬습니까? FM 방송이 파장이 짧으니까 뭐랬습니까? 직진성이 강하다라고 했었죠. 네. 그럼 직진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좀밖에 못 가요. 근데 파장이 길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어. 그럼 라디오는 우리가 방송국에 쏴서 어디까지 보내주는 거야? 전국으로 다 보내주죠. 전국으로 보내준다는 얘기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중국에서 그것도 온다니까. 그랬다니까 라디오파는 파장이 그만큼 길어. 됐어요? 마이크로파는 그보다 조금 짧은 거죠. 마이크로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데 사용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 이런 것들 진동함으로 해서 진동 때문에 열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적외선 나실 거고 자외선 나실 거고 X는 뭐야? 엑스레이. 우리 몸을 투과해서 우리 몸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감마선 같은 에너지가 되게 커요. 감마선, 그 방사성. 그래서 다시 말하는 얘기인데 암 치료나 그런 거에 이용되는 게 감마선 그렇게 얘기해요. 내용 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만 지금 더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험 기간 때 배우는 걸로. 파장 때 어떻게 좀 더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끝났다. 우와, 끝났다. 그러면 간섭이 남아있는데 간섭은 제가 지금은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간섭 나중에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까지 먼저 끝내고요. 저희 여기다가 다음 시간부터 4시 나와요? 그래야 되겠죠? 아,